사이다 무비튼. 몇 년 전 혼자 살던 시절에 나는 낚시에 빠져 있었고, 낚싯대, 아이스박스 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자동차도 패밀리카로 바꿨다. 회사하고 집이 가까워서 출퇴근은 지하철을 이용했기 때문에 평일에 내 차는 늘 주차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평소에 말도 몇 마디 안 했는데 불쑥 혼자 사는 총각이 패밀리카를 타니까 맨날 주차장에 박혀있는 거잖아. 세워만 두면 엔진 다 망가져. 차도 새 차인데 아까우니까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걱정인 듯 걱정 아닌 발언에 불길한 예감과 함께 경계심이 발동한 나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말을 끊고 얼른 집으로 들어와 버렸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간단히 물러서지 않았고, 내가 집에서 나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집에서 나올 때마다 총각, 출근도 지하철로 하는 것 같던데 그럼 이 차는 대체 언제 타는 거야? 맨날 세워만 둘 거야? 그럼 나한테 빌려줘도 아무 지장 없는 거 아니야? 째째하게 굴지 말고 내 말 들어. 우리 집은 네 식구라서 이 차가 우리한테 완전 딱이라는 거 아니야? 라고 들이대면서 내 가방에 자동차 키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면서 손을 쑥 집어넣었다. 아줌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나는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 부를 겁니다 라고 제법 세게 나오자 아줌마도 당황했는지 채 타고 혀를 차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대. 그날 이후로 나는 출근 시간을 매일 조금씩 다르게 조절하는 식으로 최대한 그 아줌마와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하면서 거리를 뒀는데,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한동안 부딪히지 않고 지나갔대. 예상치 못했던 황당 사건이 있긴 했지만 때는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부모님 집은 차로 2시간 거리이지만 엄마가 휴가 때 꼭 집에 오라고 해서 일단 집부터 들리는 걸로 하고 휴가 계획을 알차게 세워놨다. 휴가 전에도 평일에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주말에는 친구들과 낚시터를 돌아다니며 취미생활을 만끽했다. 패밀리카를 전격 구매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고, 날이 갈수록 내 차는 낚시꾼의 필수 아이템들로 알차게 꾸며졌다. 일과 취미로 일주일을 꽉 채우며 보내는 동안 휴가가 가까워졌다. 집에 가는데 차 안에 낚시도구가 잔뜩 들어있으면 엄마가 놀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물건을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세차하고 냄새 제거까지 끝냈다. 그랬더니 최근에 거의 볼 수 없었던 옆집 아줌마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내가 차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쳐다보면서 어머, 어떻게 알고 세차까지 말끔하게 했네? 애들 방학이고 남편 휴가라 시골에 한번 갈 참이었는데. 아우, 근데 아직 비린내가 좀 난다. 우리 식구들이 탈 거니까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세균 박멸까지 확실하게 부탁해. 아참, 총각 차에 하이패스 있지? 냄새 나는 거 참아주는 대신 하이패스 쓰는 걸로 퉁치자고 라면서 혼자 앞서 나가는 태도에 급 당황한 나는 빌려드린다는 말 한 적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지만 진짜 쪼잔하게 구네 정말. 혼자 사는 처지가 딱해 보여서 내가 배려 차원에서 말도 걸어주고 교류도 하면서 트려고 했더니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 리가 있나. 총각 차 덕분에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이게 바로 윈윈이지. 배려 윈윈 다 필요 없다니까요.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저도 곧 부모님을 찾아뵐 거라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자기가 먼저 말했으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는 둥 점점 뻔스러움이 도를 넘었다. 아무 의미 없는 입씨름을 하는 것도 피곤하고 해서 청소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못 빌려드립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한 후 집으로 들어왔다. 드디어 연휴 전날 평소처럼 지하철로 출근. 아침부터 상사가 연휴 기념으로 저녁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다. 내일 운전해야 해서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서 출발해도 괜찮으려니 하고 일찍 일어나는 걸 포기하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쿵쿵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인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엄마 얼굴이 보였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결에 헛것이 보이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난데없는 따귀 세례가 날아왔다. 멀쩡하게 살아있구만. 너 왜 사람을 놀라게 해? 라면서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엄마. 그리고 엄마 뒤로 펼쳐진 풍경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났다. 현관에서 여러 명의 경찰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고 누구랑 시비가 붙은 기억도 없고 분명히 경찰이 출동할 만한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 경찰이 우리 집에 와 있고 느닷없이 엄마까지. 현타 장렬. 대체 내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갔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경찰이 나한테 던진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 차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폐차 수준으로 망가진 건 물론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던 거였다. 차에 타고 있던 가족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10대 청소년 한 명이 모두 중태라고 했다. 3명 모두 의식불명 상태에서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간 상태라고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서류를 발견, 차 소유자가 나라는 걸 확인한 후 차 안에 있는 탑승자들이 모두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서류에 적힌 긴급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고 그게 우리 부모님 연락처였던 거였다. 집에 있다가 아침 일찍 경찰에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직접 차를 몰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우선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은 병원이었는데 경찰이 안내해준 대로 환자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한 후 정신없이 경찰하고 같이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내가 있는지 확인한 거였다. 그런데 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걸 보자 마음이 놓이면서도 짜증이 폭발한 나머지 안도의 눈물과 짜증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가 따기 세례로 마무리된 거였다. 엄마와의 문제는 정리가 됐지만 다른 문제가 남아있었고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사고당한 사람이 문제의 아줌마 가족들이란 걸 안 순간 경악했다. 경찰관이 사진으로 폐차장에 옮겨진 차량을 보여줬는데 틀림없는 내 차였다. 내 차는 맞지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완벽하게 멘붕 상태에 빠졌고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었다. 경찰관은 나한테 차를 빌려준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후 내가 그 차를 타고 나서부터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그 아줌마가 무턱대고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곤란했던 정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필요한 확인이 끝났다며 집으로 가도 좋다고 했고 엄마도 내가 무사한 걸 확인했으니 됐다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올해는 힘들겠다면서 서운해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병원에 있던 세 사람의 의식이 돌아왔다. 아줌마보다 남편과 아들이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나도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문제는 의식이 돌아온 아줌마가 내가 차를 빌려주겠다고 했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건 순전히 총각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사고도 대형 사고가 났잖아? 위자료 내놔. 3명이니까 1억은 받아야 돼. 라며 적반하장이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 아줌마가 내 차를 타고 사고가 났으니까 내가 보상해야 하는 건가? 순간 겁이 났다. 더군다나 그 아줌마가 차 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거라는 설에 설득력이 있었다.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줌마에 대한 목격자 정보가 경찰의 청취 조사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가 회사에 가고 없는 사이 베란다로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나왔고 결국 집에 침입해서 열쇠를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아침에 환기하기 위해서 베란다 쪽 창문을 여는 습관이 있는데 간혹 문을 닫는 걸 깜빡할 때가 있었다. 반면 나는 정리정돈은 잘하는 편이라서 집안 물건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아줌마가 열쇠를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본다. 아줌마는 목격자 증언을 전면 부인하면서 훔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경찰이 우리 집 베란다를 감식한 결과 집안 여기저기서 아줌마의 지문이며 발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됐다. 중태 상태에서 깨어난 남편분은 내가 호의로 차를 빌려줬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꿈에도 자기 부인이 열쇠를 훔쳤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식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걸 알고 나서 분노하면서 부인하고는 퇴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기간에 이혼할 거라고 했다. 그 후 재판을 통해 친권도 남편분이 가져가게 됐다는데 100번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멀쩡했던 차가 폐차당한 나다.
나 역시 철저하게 보상을 받아낼 생각이고 그 돈으로 다시 새 차를 구매할 생각이다. 나는 아줌마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자동차 손해배상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 아줌마는 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위자료를 받을 사람은 자기라는 황당 주장을 하며 버텼지만 내 변호사가 간단하게 황당 주장을 격파했고 절도죄로 체포됐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해 전해 들은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 즉시 손절당했다고 한다. 위자료며 자동차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라며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혼당한 후 당연히 집에서 쫓겨난 아줌마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고 무연고자나 다를 바 없이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버려지는 신세가 됐다. 취직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나한테 갚을 돈이 5천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아마 먹고 사는 일이 녹록지 않을 거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 동정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